다시 민법, 총칙, 뭐에 관한 내용이라고 그랬죠? 법률행위, 행위의 유효요건에 관한 내용이라고 그랬죠. 그죠? 그 법률행위가 유효해야 당사자에게 권리와 의무가 생긴다고 그랬어요. 당사자는 능력이 있어야 되고 목적의 확정성, 가능성, 적법성, 사회적 타당성 네 가지 갖춰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아까 법률행위 속에 반드시 들어있는 구성요소가 있잖아요. 자동차에 반드시 엔진이 들어있듯이 법률행위에 반드시 들어있는 게 뭐라 그랬죠? 찐빵에는 반드시 뭐가 들어있죠? 팥 안고가 들어있죠. 똑같아요. 법률행위 속에 반드시 들어있는 거. 의사 표시. 자, 그런데 이 필수 구성 요소가 문제가 생겼어. 자동차 엔진이 문제가 생겼어. 자동차 안 움직이겠죠. 팥 안고가 상해버렸어. 그럼 그 찐빵 버려버려야 되죠. 이런 식으로. 똑같아요. 법률행위에 찐빵, 의사표시, 안고에 문제가 생겼어. 그럼 법률행위도 무효 또는 취소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법률행위가 유효하려면 법률행위의 필수 구성 요소인 의사표시가 정상적이어야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이 의사표시가 비정상적이라면, 불완전하다면, 이 비정상적인 의사표시 또는 불완전한 의사표시를 요소로 하는 법률행위도 무효 또는 취소할 수 있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민법은 이 비정상적 의사표시가 뭐냐? 그걸 4개를 규정해 놨습니다. 4개를. 그 4개 중에서 3가지. 이 3가지는 공통적으로 의사하고 표시가 일치하지 않아. 이게 하나. 의사 표시 불일치. 자, 의사가 뭐였죠? 원하는 거. 표시는 말 그대로 표시하는 거. 그게 의사 표시였죠. 이게 불일치하는 거. 자, 여러분들이 편의점 가가지고 생수를 살 생각, 생수. 생수를 사가지고 나와서 따서 마셨는데 달달해. 봤더니 생수가 아니라 탄산수인데 설탕이 들어있어. 잘못 샀어. 생수를 사러 들어갔지만 편의점 주인한테는 뭘 달라고 한 거예요? 탄산수 달라고 한 거예요, 결국은. 그죠? 내가 원하는 건 생수인데 사가지고 집에 와 봤더니 탄산수더란 말이죠. 그럼 내가 원하는 게 손에 있어요, 없어요? 없지. 그런 걸 의사표시에 불일치 이렇게 불러요. 불일치. 이 의사표시의 불일치를 아주 어렵게 의사의 흠결 이렇게 부릅니다. 의사 표시가 불일치하는 걸 뭐라 한다? 의사의 흠결. 자, 133페이지에 보면 비정상적 의사표시라고 해서 1번, 2번이 지금 말씀드린 거고요. 그 박스에 있는 게 비정상적 의사표시 4가지예요. 그 4가지 중에 첫 번째가 의사표시의 불일치라고 되어 있죠. 이걸 의사의 흠결이라고 불러요. 또 하나가 의사하고 표시는 일치해요. 일치한데 사기를 당했거나 협박을 당했어. 이걸 하자라고 해요. 그래서 사기나 강박을 당해서 계약을 하는 것을 하자 있는 의사표시 이렇게 부릅니다. 이렇게 총 크게 2가지의 불완전한 의사표시가 있고요. 그 중에 의사표시가 불일치하는 게 3개가 있습니다. 107조 지인이 아닌 의사표시, 108조 허위표시 또는 통정허위표시, 109조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이렇게 있어요. 그 다음에 의사표시는 일치하지만 하자가 있는 경우, 이게 바로 110조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이렇게 총 4가지가 있어요.
어쨌든 이렇게 의사표시가 불일치, 일치하지 않거나 일치는 하지만 사기나 강박을 당한 경우, 강박은 이제 협박을 말합니다. 협박을 당한 경우 이걸 정상적인 계약이라고 할 수는 없으니까 이렇게 비정상적인 의사표시를 포함하고 있는 법률행위도 비정상적이다. 그래서 이걸 무효 또는 취소로 할 수 있도록 해놓은 겁니다. 이제 이걸 하나하나 보면 돼요. 자, 그래서 133페이지 보면 첫 번째로 진이 아닌 의사표시라고 돼 있고 가로 안에 비진이 표시라고 돼 있으며 107조 1항을 보면 이렇게 돼 있죠. 표의자가 진이 아님을 알고 한 것이라도 그 효력이 있다. 그러나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이 아님을 알았거나 이를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그 다음에 2항 전항의 의사표시 무효는 선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이렇게 돼 있죠. 자, 조문이 제 몇 조라고 돼 있고 동그라미 1 동그라미 제 몇 항이에요. 그러니까 2항에서 봤던 전항이란 1항을 말하는 거겠죠. 그죠? 어쨌든 조문이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여기서 먼저 진이 아님. 이게 뭐냐? 의사하고 표시가 불일치. 의사하고 표시가 불일치한다는 걸 107조에서는 진의 아님이라고 해놨어요. 자, 여기서 진이 아님이 뭐가 있을까? 예. 갑이요. 을에게 갑이 직원이고 을이 회사인데요. 사직의 의사 없이 사직서를 제출했다. 잘 생각해보세요. 사직의 의사가 없죠. 근데 사직서를 제출했죠. 이 사직서 제출이 진의예요? 아니에요? 위에 있잖아. 사직의 의사가 없다고 돼 있잖아요. 갑은 회사를 그만둘 생각이 없어요. 그런데 사직서를 냈어. 우리 뭐 연봉 협상 같은 거 좀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거나 또는 부장님한테 깨졌어. 열받아서 사실 확 냈어. 내면서 무슨 생각할까? 잡겠지. 이렇게. 그런 생각하는 경우 생각. 부장님한테 깨졌는데 열받았어. 부장님한테 사표를 확 냈어. 부장님이 뭐라 그래요? 야야야야. 미안하다 미안하다. 그러지 마. 그럼 못 이기는 척 다시 사표를 가져. 그러니까 이때 갑이 사직서를 제출하는 건 진의가 아니죠. 그거예요. 진의 아니. 근데 이때 갑은 자신이 사직서를 제출할 때 스스로는 사직의 의사가 없다는 걸 갑은 알아요, 몰라요? 갑 스스로는 알죠. 이게 비진의 표시야. 자신의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한다는 것을 스스로 알면서 하는 의사표시. 이걸 뭐라 한다? 비진의 표시라. 전진희 의원이 나오는 영화를 보고 있는데 여자친구가 남자가 전지현만 나오면 침을 질질 흘리니까 꼬집고 막 때리고 그러고 나중에 시험 영화 보고 나서 물어보죠. 지금 말해. 전지현이 이뻐 내가 이뻐. 그럼 남자는 머릿속으로 분명히 누가 이쁘다고 생각해. 근데 말은 뭐라 그래? 너. 사실대로 말했다가는 맞아 뒤지겠죠. 그러니까 생각은 전지현, 말은 너. 이런 게 다 비진. 본인이 알아. 거짓말 한다는 거. 쉽게 말하면 비진의 표시는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거짓말을 하면서 스스로는 이게 거짓말이라는 걸 알고 있는 경우. 그래서 사직의 의사 없이 사직서를 제출했다. 이렇게 말을 해요. 판례는. 거짓 사직서 제출이에요. 이게 전형적인 비진의 표시예요. 그런데 법에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진이 아님, 즉 사직의 의사 없이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을 스스로 알고 했다 하더라도 그 효력이 있다 이렇게 돼 있죠. 그 효력이 있다가 뭐냐? 표시한 대로 그대로 유효. 이게 원칙이다. 107조 1항은. 그래서 내가 부장님한테 깨져갖고 열받아서 부장님이 나를 말릴 거라고 생각하고 사직의 의사 없이 사직서를 싹 냈는데 부장님이 수리를 딱 했어. 그럼 어떻게 돼요? 침 싸라만. 여기 107조 1항의 본문이에요. 갑이
의사 표시가 불일치하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도 원칙 표시한 대로 그대로 유효하다요. 왜 그럴까요? 을은 몰라요. 모르잖아요. 갑이 사직서를 냈는데 을은 갑이 사직의 의사가 없이 사직서를 낸다는 걸 몰라요, 보통은. 그렇잖아요. 점쟁이가 아닌 한, 을이 작두를 타지 않는 한 갑이 거짓으로 사직서를 낸다는 걸 알 수가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일단 을의 입장에서는 사직서 제출했고 수리했으니까 그대로 사직효과는 발생한단 말이에요. 그 107조이랑 본문에. 의사 표시는 표의자가 지인이 아님을 알고 한 것이라도 그 효력이 있다. 그 효력이 있다라는 건 표시한 대로 그대로 유효하다 이런 뜻이죠. 그런데 그러나라고 되어 있죠. 자, 문장이 지금 107조이랑은 두 개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앞에 문장과 뒤에 문장이 그러나로 연결이 되어 있죠. 이렇게 반대 접속사로 연결이 되어 있는 경우 앞에 것을 본문, 뒤에 거를 단서라고 부릅니다. 107조 1항은 본문과 단서로 이루어져 있어요. 자, 107조 1항 본문은 말씀을 드렸고요. 단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상대방이 표의자의 지인이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라고 되어 있죠. 자, 여기서 이런 뜻이죠. 부장님 입장에서 갑이 사직의 의사 없이 사직서를 제출한다는 걸 알았다. 알 수 있었다.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단 말이죠. 원래는 모르죠. 갑이 사직의 의사 없이 사직서를 제출한다는 걸 몰라, 부장님은. 그런데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가 있을 수 있다. 갑이 여러 차례 이런 짓거리를 했어. 깨졌어. 사직서 냈어. 부장님이 위로하고 술 한잔 사줬어. 며칠 있다 또 깨졌어. 또 냈어. 또 부장님이 위로해줬어. 며칠 있다가 또 깨졌어. 또 냈어. 그때쯤 되면 이 부장님은 무슨 이 자식이 또 술 처먹고 싶으니까 술 얻어먹고 싶으니까 또 거짓을 하세요. 아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우리 늑대가 나타났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늑대가 나타나지도 않았는데 늑대가 나타났다고 소리를 쳐가지고 처음에 마을 사람들이 속았죠. 근데 얼마 지나서 마을 사람들은 거짓말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죠. 그런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 그러니까 상대방이 만약에 사직의 의사가 없이 사직서를 제출했다는 것, 즉 지인이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이 사직서 제출은 뭐가 된다? 무효가 된다. 이게 예외가 되는 거예요. 사직서 제출은 무효가 된다. 자, 여기서 뭘 알았다. 요거를 악의라고 합니다. 법에서는. 뭐라고 한다? 악의. 원래 악의란 말은 현실적으로는 나쁜 의도라고 쓰죠. 나쁜 마음이라고 써요. 그런데 법에서는 악의란 말은 아까도 말씀드렸지 법은 도덕적인 개념이 없어요. 악이란 건 어떤 사실을 알았다라는 뜻이에요. 반면에 알 수 있었다. 알 수 있었다는 건 알았다는 거예요? 몰랐다는 거예요? 몰랐다는 거죠. 몰랐다는 걸 선이라고 합니다. 선인데 조심을 했더라면 알 수 있었어. 근데 조심을 안 했어. 이게 알 수 있었다예요. 몰랐는데 조심을 안 한 거예요. 부주의. 이걸 과실이라고 해요. 뭐라고 한다고요? 과실.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 이렇게 바꿔요. 악의 또는 과실. 과실이라는 건 부주의했다 이런 뜻이에요. 야, 너 조금만 조심했더라면 알 수 있었잖아. 왜 조심 안 해? 이게 뭐예요? 과실. 조심을 했더라면,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알 수 있었는데 부주의해서 몰랐다. 이걸 뭐라 한다? 과실. 어쨌든 비진입 표시는 원칙적으로 유효하되 상대방의 악의 또는 과실이 있으면 뭐가 된다? 무효가 된다.
요 정도 개념을 기억해 두시면 돼요. 107조. 그래서 일단 조문 107조 1항만 본 거예요. 밑에 동그라미 1번. 표의자가 자신의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는다. 이걸 아까 조문에서 뭐라 그랬죠? 진의 아님. 그걸 스스로 알면서 하는 의사 표시를 말한다. 그렇게 돼 있죠? 그게 비즈니스 표시예요. 그래서 다음 페이지에 보면 회사를 사직할 생각이 전혀 없으면서 만약에 사직하겠다고 하면 월급을 올려서라도 나를 붙잡겠지라고 생각하고 사직서 제출. 전형적인 비즈니스 표시가 됩니다. 거짓 사직서 제출. 쭉 내려 3번 원칙 유효, 2번 예외 무효. 딱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돼요. 원칙 무효, 유효, 예외 유효. 이걸 비즈니스 표시를 한다. 나머지는 보면 안 돼요. 나머지는 괜히 읽으시면 머리만 아파요.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가 108조. 오른쪽에 보면 통정 허위 표시라고 되어 있죠. 통정을 가로치시고 그냥 허위 표시라고도 합니다. 108조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로 한다. 이렇게 되죠. 통정이란 말은 상대방과 짰다 이런 뜻이에요. 상대방과 짰다. 허위의 의사표시는 비즈니스 표시를 말합니다. 뭘 말한다고요? 비즈니스 표시. 자, 볼게요. 갑이요. 조문 그대로 하면 상대방과 짜고 비즈니스 표시한 경우. 이게 허위 표시예요. 그걸 조문에서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 가짜 의사표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갑이요. A 토지를 하나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갑이 돈을 빌렸어요. 갑의 채권자. 정이 있어요. 갑이 정으로부터 돈을 빌렸는데 만약에 돈을 제때 갚지 않아. 그럼 이 채권자는요. 빌려준 돈을 회수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채무자 재산을 경매를 넣는 거예요. 이 경매를 강제 집행이라고 해요. 뭐라고 한다고요? 강제 집행. 예. 자, 갑의 입장에서는요, 돈을 안 갚았기 때문에 땅이 경매돼서 소유권을 상실하는 게 당연하겠지만, 사람들 중에는 재산 빼돌리는 사람들도 있죠. 특히 사업하는 사람들은 자기 이름으로 부동산 같은 거 취득해요, 안 해요? 안 하죠. 다 돌려놓죠. 자, 갑이 지금 그래요. 채권자의 경매를 피할 목적으로 친구, 을하고 짜고 마치 매매를 한 것처럼 꾸며 가짜 매매예요. 가장 매매. 그래서 을에게 아까 매매를 했을 때 을이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등기 넘겨줘야 된다 그랬죠? 그렇게 등기 넘겨줘야 돼. 자, 이 경우 갑은 지금 을하고 매매 계약을 했죠? 근데 갑은 실질적으로 계약 당시 A 토지 팔겠다는 의사가 있어요, 없어요? 실제로 땅을 팔겠다는 생각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가짜잖아. 매도 의사가 없어요. 그런데 계약서를 봤더니 판다라고 돼 있죠. 표시가 되는 거예요. A 토지를 매도할 의사 없이 계약서를 봤더니 판다고 표시가 돼 있어. 즉 매도 의사 없이 매도 의사를 표시한 거예요. 매도가 뭐예요? 파는 거예요. 결국 갑은 비즈니가 있죠. 이때 아까 거짓 사직서 제출은 원칙적으로 부장님은 이 사실을 안다 모른다. 모른다 그랬죠. 근데 이건 어때요? 이미 을하고 짰어요. 다시 말해서 을과 합의가 있어요. 이걸 허위 표시를 하자. 상대방과 합의한, 상대방과 짠 비즈니스 표시. 그걸 뭐라 하자? 허위 표시를 하자. 그런데 아까 비즈니스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유효하되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무효라 그랬죠. 근데 이건 어때요? 을의 입장에서 봤을 때 갑이 땅을 팔 생각이 없다는 걸 알면서 뭐까지 해줬어요? 합의까지 해줬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건 뭐가 되는 거예요? 무효. 갑이 매도 의사가 없다는 걸 알았다, 무효죠. 알면서 합의까지 해줬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무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108조는 끝이 뭐라고 돼 있어요? 무효로 한다. 결국 허위 표시는요, 갑의 비진이가 있는데 상대방이 그걸 알면서도 맞장구를 쳐준 거예요. 즉 상대방과 합의한 비진이 이걸 뭐라 한다? 허위 표시라고 합니다. 상대방과 합의가 있으니까 뭐예요? 계약. 그죠? 근데 가짜 계약이에요. 가짜 계약. 실제 계약이 아니라 가짜 계약. 그게 허위 표시다. 108조 1항에 보면 다시 한번 상대방과 합의한 비진의 표시는 무효로 한다. 밑에 양가를 보는 동그라미 1번. 두 번째 줄 가장행위. 집안의 이 가장의 행위가 아니라 가짜 행위입니다. 가짜. 그래서 동그라미 2번. 예를 들어 채권자의 강제입행을 면탈이라는 건 회피란데 회피. 강제입행을 회피하기 위해 친구와 짜고 진정한 의사 없이 소유권만 이전해 둔 경우, 가장매매를 통해서 등기를 넘겨준 경우 이렇게 됩니다. 자, 여기서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가장매매 무효라 그랬죠? 그죠? 등기는 어떻게 될까요? 이것도 무효예요. 근데 여기서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아까 제가 등기부를 살짝 말씀드렸었어요. A토지 등기부. 소유권자 갑에서 이전 등기가 되어 있겠죠? 그죠? 그리고 등기에 보면 이전 등기 원인이 기록이 돼 있어요. 이걸 등기 원인이라고 그래요. 등기 원인. 등기 원인은 뭐라고 돼 있을까요? 매매라고 돼 있겠죠. 근데 여기에 가장매매, 소유권 등기, 가로 열고 무효 이렇게 돼 있을까요? 안 돼 있어요. 그냥 등기부에는 각과 을이 매매한 걸로 돼 있고 을이 소유권자로 돼 있어요. 무효라는 사실이 적시돼 있다, 안 돼 있다? 안 돼 있어요. 그런데 무효야. 무효야. 여기서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을까요? 을이 갑을 배신해. 어떻게? 팔아. 병한테. 자, 을이 이 땅을 팔 때 병한테 등기부 보여주겠죠. 누가 소유자로 돼 있어요? 을이 소유자로 돼 있죠. 그럼 을은 병한테 뭐라 그랬고요? 팔아. 내 거지. 이때 병은 이게 무효라는 사실을 알까요? 모를까요? 모르겠죠. 보통. 물론 아는 놈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등기 자체가 무효기 때문에 등기가 무효라는 건 너는 소유자다 아니다. 아니다라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병은 소유자가 아닌 자하고 계약을 한 거예요. 따라서 병은 소유권을 취득할 수가 없어요. 등기를 믿고 거래했어도. 병 억울하죠. 그래서 이한. 전항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대항이란 말은 주장이라고 생각하세요. 누구에게 주장 못한다고? 선의의 제3자. 108조 2항이 만약에 없어요. 없으면요, 얘는요, 몰랐든 알았든 소유권을 취득할 수가 없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다시 한번. 가장매매 무효라 그랬고요. 등기 무효라 그랬어요. 등기가 무효라는 건 너는 소유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병은 엉뚱한 사람하고 계약하고 엉뚱한 사람한테 돈 준 거예요. 그러니까 병은 소유권을 취득할 수가 없어요. 그게 원칙이야. 그런데 108조 2항에서는
특별한 규정을 하나 따로 만들어져 있다는 거죠. 뭐라고? 선의 제3자에게는 무효를 주장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만약에 병이 이 등기가 무효라는 사실을 모르고 했다면 얘는 소유권을 취득하는구나 이렇게 되고, 알고 했다면 이때는 당연히 못하는 거예요. 이거죠.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특별한 거예요. 다시 한번 대원칙은 뭐다? 등기가 무효라면 너는 소유권자가 아니고, 따라서 병이 설령 너를 등기를 믿고 소유권자라고 믿고 거래했다 하더라도 병은 원칙적으로 권리가 없는 놈 하고 거래했으니까, 아무리 등기를 믿고 거래했다 하더라도 병은 소유권을 직하지 못하는 게 원칙이다. 나중에 물건 가서 또 써먹습니다. 이렇게까지 말씀드리면 또 와서 우기는 분들, 그래도 등기 믿고 했는데요. 억울하지 않나요? 원칙을 자꾸 도덕적인 거 생각하지 말라 그랬어요. 병이 불쌍해요. 그러지 마세요. 원래는 안 되는 거야. 그런데 다행히 여기서는 이항이라는 조문을 따로 만들어서 선의 제3자 병은 별도로 뭐 하고 있다? 보호를 하고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그 이 동그라미 1번, 2번 확인하시고 다음 페이지에 보면 효과가 있어요. 동그라미 1번. 기억 무효다. 이행전이라면 이행할 필요가 없다. 무슨 뜻이에요? 갑이 등기를 넘겨주기 전이라면 안 넘겨줘도 되고요. 의리 대금 지급할 필요 없죠. 그죠? 근데 만약에 주고 받았어요. 줄 필요 없는데 줬어. 받으면 안 되는데 받았어. 뭐예요? 부, 당, 이득. 그러니까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다. 디귿 이렇게 돼 있죠. 이거 반사회 질서 행위다 아니다? 아니잖아요. 108조가 따로 있잖아. 조문이 따로 있잖아. 그래서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의 허위의 매매, 반사회 질서 행위가 아니다. 반사회 질서 행위에서도 잘 나와요. 반사회 질서 행위 아닌 걸로. 허위 표시로 무효일 뿐 반사회 질서 행위는 아니기 때문에 동그라미 2번 불법 원인급여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해되셨죠? 그렇게. 그리고 동그라미 2번 기역과 니은. 니은 보세요. 갑과 을이 가장매매를 하여 갑의 부동산을 을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경우 그러한 사정을 알지 못한 선의 병이 을로부터 그 부동산을 매수했다면 갑은 허위 표시 무효를 근거로 병에게 반환 청구를 할 수 없게 된다. 그죠? 그게 108조 2항이 되는 거예요. 선의 제3자에게 대응하지 못한다. 자, 여기까지 두 개. 자, 107조나요. 108조는요. 공통적으로 분명히 의사 표시가 불일치했죠. 사직의 의사 없이 사직서를 제출했고 매도 의사 없이 매매 계약의 의사를 표시했고 분명히 불일치하죠. 불일치하면서 and 스스로 불일치한다고 안다 모른다 알고 있죠. 그죠? 이렇게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한다는 것을 표의자가 의사를 표시한 갑이 스스로 알고 있는 경우 두 개. 비밀 표시, 허위 표시. 요거를 요렇게 말을 합니다. 의사의 의식적 흠결. 이렇게 말해요. 개 짜증나죠? 그죠? 말이 어렵죠? 제가 어렵다고 그랬어요, 분명히. 예. 나중엔 자유롭게 써먹을 수 있게 됩니다. 자꾸 들어주세요. 아까 의사 표시가 불일치하는 걸 뭐라 그랬어요? 의사의 흠결. 그걸 알고 있어. 뭐라 한다? 의사의 의식적 흠결. 말은 어려운데 내용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본인의 의사 표시가 불일치한다는 걸 스스로 알고 있다. 이런 뜻이에요. 이걸 의사의 의식적 흠결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하나가 남았죠. 무의식적 흠결이 있겠죠. 그죠? 의사 표시가 불일치한다는 걸 모르고 있는 게 있겠죠. 예를 들어서 갑이요. 여러분들 이제 내년에 시험장 가서 시험을 봅니다.
자, 답을 골랐어요. 41번. 3번을 골랐어요. 그럼 답안지 몇 번에다 마킹 해야 돼요? 3번에다. 근데 나중에 점수가 나왔는데 점수가 하나가 모자라. 그래서 점수가 모자라면 산업인력관리노동 가서 답안지 확인해 볼 수 있어요. 답안지, 내가 제출한 답안지 확인해 봤더니 4번에 마킹이 돼 있네. 잘못한 거죠. 나는 여기다 마킹할 때 몇 번에 마킹한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답을 3번 골랐으니까. 근데 어디다가 표시한 거예요? 답안지에 잘못 마킹한다는 걸 갑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죠. 의사 표시가 불일치하는데 모르고 있단 말이죠. 내가 물건을 사는데 개당 1,000원을 살 생각으로 제안서를 보냈어요. 근데 동그라미 하나를 더 썼어. 개당 10,000원. 모르고 그랬는데 모르고. 이렇게 자신의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음을 의사를 표시한 사람이 표의자가 모르고 있는 경우 이게 109조 착오가 됩니다. 그리고 아까 의사 표시가 불일치한다는 걸 아는 걸 의사의 의식적 한계라고 했죠. 이건 모르고 있죠? 뭐라 그러면 돼요? 예? 의사의 무의식적 한결. 이러면 되죠. 왜 의사의 의식적 한결이나 무의식적 한결, 인문서에도 없는 걸 자꾸 떠드냐? 나중에 시험 지문을 보면 이렇게 나와요. 의사의 의식적 한결, 의사의 무의식적 한결이라는 표현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용어, 표현, 문장 이런 단계로 이해 숙지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쨌든 의사 표시가 불일치하는 걸 의사의 흠결이라고 하고 그 의사 표시가 불일치한다는 걸 스스로 알고 있는 걸 의사의 의식적 흠결이라고 하는데 두 개가 있더라. 반면에 모르고 있는 게 있더라. 의사의 무의식적 흠결이다. 이걸 뭐라고 하자? 착오에 의한 의사 표시라고 하자. 자, 이때 착오에 의한 의사 표시는 109조를 보면 가운데 1항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의사 표시는 법률 행위의 중요 부분의 착오가 있을 때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왔어요. 자, 취소할 수 있다라는 건요. 착오에 의한 의사 표시는 원칙적으로 표시한 대로 그대로 유효하다 이런 뜻이에요. 유효하되 취소를 하면 무효가 돼요. 그러니까 취소하기 전까지는 여전히 뭐가 되는 거예요? 유효. 무효는 그냥 처음부터 쭉 무효예요. 근데 취소는요. 일단은 유효하고요. 다만 뭘 해야? 취소를 해야 무효가 돼요. 착오는 이렇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착오한 사람이 취소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죠. 아까 내가 생수를 사러 들어갔는데 나중에 사가지고 집에 왔을 때 탄산수야. 의사는 생수, 표시는 탄산수. 그거 살 때 알았다 몰랐다? 몰랐잖아요. 착오잖아요. 취소할 수 있어요. 갖다 주고 바꿀 수 있어요. 생수로. 그런데 에이 귀찮아. 마실 수도 있죠. 그냥. 생수 나중에 사지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일단은 유효로 만들어 놓고 착오한 사람이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착오한 너 그냥 계약을 유효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네가 뭐 할 수도 있고 취소할 수도 있고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문제는 착오가 있을 때 무조건 취소할 수 있나요? 그건 아니란 말이죠. 이거 무조건 취소하게 하면 시험에 떨어질 사람이 없죠. 다 가서 저는 이거 3번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4번에 잘못 마킹인데 취소할래요. 이러면 안 되겠지. 그러니까 이 착오가 무슨 착오여야 된다? 중요 부분의 착오여야만 취소할 수 된다.
중요 부분이란 말이 쏙 빠져 있으면 다 취소가 되는 다 취소. 그렇게 해서는 안 되니까 착오 중에서 중요 부분의 착오만 취소할 수 있도록 제한을 걸어 놓은 거죠. 그런데 여기도 어떤 게 중요 부분인지 기준이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럼 결과적으로 갑과 을이 계약을 했는데 갑은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려고 해. 이때 상대방 갑이 계약을 취소하는 걸 순순히 받아줄까요? 예?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을인데 필요에 의해서 갑소유 A 토지를 샀어요. 그런데 갑이 며칠 있다가 갑자기 이걸 취소해버려. 그럼 을은 가만히 있을까? 가만히 안 있겠죠. 그죠? 결과적으로 갑과 을이 계약을 했는데 갑에게 만약에 착오가 있다. 그럼 갑은 계약을 뭐 하려고 할 것이다? 취소하려고 할 것이다. 반면에 을은 취소를 못하게 하려고 하겠죠. 그러다 보면 싸움이 생겨요. 법원으로 달려갈 거예요. 여기서 핵심이 뭐예요? 중요 부분이냐 아니냐가 말이에요. 중요 부분일 때만 취소를 인정하니까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중요 부분에 대해서도 중요 부분인지 아닌지에 관한 대법원 판례 요거를 몇 가지 여러분들이 나중에 구별하셔야 돼요. 어쨌든 착오의 경우에는 109조 1항 법률의 내용에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는데 취소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의에 보면 밑에 일반적으로 착오란 표시행위와 효과의사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로서 그 불일치를 표의자 스스로 알지 못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착오는 표시와 진위의 불일치를 표의자가 알지 못한다는 점에서 비진위 표시나 허위 표시와는 구별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게 109조 1항의 뜻이에요. 본문. 그런데 다시 위로 올라가서 그러나 단서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는 취소하지 못한다. 또 취소를 못하게 막아놨어요. 다시 말해서 얘한테 뭐가 있을 때는 중대한 과실이 있을 때는 취소를 못한대요. 자, 여기서 중대한 과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줄여서 중과실이라고도 해요. 중과실. 자, 여기서 먼저 과실을 생각해 보세요. 아까 과실이 뭐였었죠? 부주의해서 모른 거죠. 그죠? 잘 보세요. 갑은요. 지금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한다는 걸 모른다 그랬죠. 모르니까 선의죠. 선의. 이 선의가 좀 이제 과실이 있었죠. 그죠? 무과실도 있어요. 무과실은 뭘까요? 조심을 해도 몰라. 그게 선의 무과실. 선의 과실은 조심을 했더라면 알 수 있었는데 조심을 하지 않아서 몰라. 이게 선의 과실. 결국 선의가 둘로 나눠져요. 무과실과 과실. 아무리 조심을 해도 몰라. 선의 무과실. 조심했다면 알 수 있었어. 근데 조심 안 했어. 선의 과실. 여기서 이 조심. 이게 또다시 경과실과 중과실이라는 놈으로 나눠진 거예요. 경과실은 뭘까요? 가벼운 과실. 중과실은 무거운 과실. 그럼 어떤 게 가벼운 과실이고 어떤 게 무거운 과실인가? 기준이 있어요, 없어요? 기준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 조문에 없잖아. 그래서 또 뭔 생각을 해야 돼? 아, 우리 대법원이 이건 중과실이다. 이건 아니다. 취소 여부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주잖아요. 결국 착오를 했을 때 내가 계약을 하면서 착오를 했을 때 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냐 없냐는
두 가지에서 좌우되는 거예요. 중요 부분이냐 아니냐, 중대한 과실이 있냐 없냐, 이거 가지고 좌우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요. 없으니까 결과적으로 또 대법원이 나서 가지고 이건 중요 부분이다 아니다, 두 번째 이건 중대한 과실이 있다 없다 판결해 줘야 되겠죠. 그거 나중에 숙지 모아서 정리하셔야 돼요. 차고에서 포인트는 그래서 다시 109조에 보면 첫 번째 줄 중요 부분 차고, 두 번째 줄에 중대한 과실, 이 두 개가 포인트가 됩니다. 됐죠? 그리고 밑에 뭐 동기의 착오가 있고 오른쪽에 뭐 취소 요건이 잔뜩, 지금 다 이거 머리만 아파요. 이 머리만 아픕니다. 자, 밑에 참고해 보면요, 착오로 인한 취소 가능 여부가 쭉 나눠져 있는데요, 2번에 보면 취소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라고 돼 있죠. 거기에 보면 동그라미 1번에 시가나 면적을 착오했다라고 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사고자 하는 땅 100평이라고 생각을 하고 100평 값을 주고 샀는데 나중에 측량을 했더니 95평밖에 안 돼. 그럼 나는 땅을 살 때 95평짜리 땅을 100평이라고 착오하고 산 거죠. 이거 취소할 수 있느냐의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대법원은 이런 면적 따위의 착오는 중요분의 착오가 아니다 라고 결론하고, 중요분의 착오가 아니니까 뭐 할 수 없다, 취소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나중에 중요분인가 아닌가 이런 거 확인할 수 있어야 돼요, 대법원 판례를 통해서. 자, 일단 오늘은 결론,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는 비진의 표시나 허위 표시와는 달리 자신의 의사표시가 불일치한다는 걸 모르고 있는 경우를 말한다. 모르고. 이때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는 일단 표시한 대로 유효하다. 유효하다. 표시한 대로. 다만 착오한 사람이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고, 취소를 해야 그 계약은 뭐가 된다? 무효가 된다. 이때 취소 요건 두 개. 중요 부분의 착오일 것, 중대한 과실이, 그냥 과실이 아니라 중대한 과실이 없을 거예요. 그죠? 요건 두 개. 중요 부분에 관한 착오여야 되고, 착오한 사람에게 뭐가 없어야 되고,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 되고, 그리고 나중에 중요 부분인지 아닌지, 중대한 과실이 있는지 없는지를 따로 확인하자. 그 정도. 그 정도까지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비정상적 의사표시가 이렇게 총 4가지 중에 3가지를 봤어요. 3가지는 공통적으로 뭐죠? 의사표시가 불일치. 자, 이제 하나 남았어요. 의사표시가 일치하는 거. 138페이지 4번 하자에 있는 의사표시. 자, 이 하자에 있는 의사표시는 일치합니다. 일치하는데 누군가에게 사기를 당했거나 또는 협박을 당해서 의사를 표시한 경우를 말합니다. 갑이 핸드크림을 하나 사러 화장품 가게를 들어갔는데, 저는 뭐 들어가 본 적이 없어가지고, 보통 들어가면 이제 직원분이 와가지고 뭐 안내해 준다시고 이것저것 권하지요. 나는 핸드크림 하나 사러 들어갔는데 직원이 나를 딱 보더니 언니 눈가에 주름이 자글자글하네. 예? 링클 프리 크림이 하나 새로 나왔는데 끝내준단 말이에요. 한 번만 바르면 눈가에 주름이 쫙쫙 펴진대. 그래서 갑이 이거 한 번만 바르면 쫙쫙 펴지나 보다라고 생각하고 사야지 라고 마음을 먹고 사겠다 라고 표시를 했어요. 갑이. 원래는 저걸 살 생각이 없었는데 을의 권유로 사야겠다. 뭐를? A크림을. 그리고 표시해. 뭐를? A크림을 사겠다. 이렇게. 자, 이때 의사와 표시는 일치해요? 불일치해요? 일치하죠. 일단 일치해요.
자, 갑은 무슨 생각으로 산 거예요? 이거 한 번만 바르면 눈가에 주름이 쫙쫙 펴진다라고 생각하고 샀지요. 집에 가서 발라봤더니 펴져요, 안 펴져요? 안 펴져요. 그럼 갑은 무슨 생각하고요? 속았구나. 그게 사기. 그게 사기. 을이 갑을 사기쳤어요. 펴지지도 않는데 펴진다고 사기쳤어요. 이걸 기망이라 그래요. 그래서 갑은 착각을 했어요. 뭔 착각? 펴진다고 착각. 을의 말대로 을의 말을 신뢰하고 바르기만 하면 쫙쫙 펴진다고 착각을 하고 사버렸어요. 이런 걸 뭐라 한다? 사기. 분명히 의사 표시는 일치하죠. 그죠? 자, 두 번째. 갑이 에이 그런 게 어디냐고 안 살라 그래요. 그랬더니 갑자기 고전까지 생글생글 웃던 을이 뒤에서 뭘 하나 꺼내. 사심이. 네가 이걸 사서 나가든지 죽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라. 자, 눈앞에서 사시미 칼이 왔다 갔다 하면 갑은 무섭지요? 공포심이 생겨요. 그래서 샀어. 이게 뭐예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이렇게 의사표시는 일치하지만 누군가로부터 사기나 협박을 당하여 의사를 표시한 경우 이걸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를 하고 이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도 110조 1항에서 뭐라고 돼 있어요?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됐어요. 자, 취소할 수 있다 무슨 뜻이에요? 일단은 어떻다? 유효하다. 그죠? 취소를 해야 뭐가 된다? 무효가 된다. 일단은 유효하대. 취소를 해야 무효가 되도록 착오하고 똑같이 규정해놨어요. 그게 110조 1항. 그런데 요 놈이 문제입니다. 110조 2항을 오늘 이해를 좀 하셔야 돼요. 110조 2항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제3자가 사기나 강박을 행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갑이 있고요. 을이 있고요. 을이 이제 건설회사야. 아파트를 분양하는데요. 병이라는 자가 갑한테 와가지고 이 아파트 끝내준다라고 살살 꼬셨어요. 이 아파트 전원주택처럼 특히 뒷 베란다 창문을 탁 열면 고향의 냄새를 느낄 수 있다. 마음이 평안해진다. 라고 살살 꼬셔가지고 갑이 병의 말을 믿고 을하고 분양계약을 했어요. 그리고 병의 말대로 뒷베란다를 열면 고향의 냄새를 느낄 수 있다고 그랬죠. 느끼고 싶어가지고 뒷베란다를 갖고 팍 열었는데 고향이 보여. 묘지가 그냥 공동묘지가. 옛날에 뒷산 가면 공동묘지 많았잖아요. 그거는 결국 갑은요 병으로부터 속아가지고 을하고 계약을 한 거예요. 자, 갑의 입장에서 누구하고 계약했어요? 지금 그림 을이죠. 그러니까 갑의 상대방이 누구예요? 을이죠. 근데 을이 사기쳤어요? 아니지. 제3자가 사기쳤어요. 자, 이때 갑은 이걸 취소하려고 할 겁니다. 사기당했으니까. 1항에서 분명히 사기당했을 때는 뭐 할 수 있도록 해놨어요? 취소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갑은 사기당했다는 걸로 분양계약을 취소하려고 할 겁니다. 이때 을은 뭐라고 할까요? 내가 사기쳤냐 그러겠죠. 그러겠죠? 네? 을이 사기쳤어요? 안 쳤어요? 안 쳤단 말이죠. 그러니까 갑이 을하고 계약을 할 때 을이 사기친 거하고는 다르단 말이죠. 계약 상대방이 사기친 거하고는 다르단 말이죠. 계약 상대방이 사기를 쳤을 때는 갑은 계약을 취소하더라도 상대방은 찍소리 못해요. 지가 사기쳤으니까. 이건 다르단 말이죠. 갑이 을하고 계약을 했는데 을이 아닌 엉뚱한 제3자로부터 사기를 당한 거예요. 우리가 흔히 그런 말 하죠. 한강에서 뺨 맞고 종로 와서 눈을 긴다고.
그럼 비슷한 거예요. 갑은 누구한테 사기당했어? 병한테. 근데 성질은 누구한테 부리는 거야? 을한테 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을이 가만히 안 있는단 말이죠. 그래서 110조 2항을 만들어놨어요. 뭐라고 만들어놨는지 다시 한번 봅니다.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라고 돼 있죠. 그 사실이 뭘까요? 이거. 병이 갑으로부터 사기를 당해서 나하고 계약을 한다는 사실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하나여 갑은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도록 했어요. 자, 알았거나가 뭐라 그랬죠? 악의. 알 수 있었다가 뭐죠? 과실. 그게 110조 2항.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에서 상대방이 아닌 제3자가 사기나 강박을 했을 때는 상대방이 사기 강박을 한 게 아니니까 무조건 취소할 수 있으면 안 되지 않냐. 그래서 상대방이 욕을 먹을 만 해야 된다. 그게 뭐냐?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하나요. 라고 조문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게 사기 강박에 대해서 사실 기본 조문이고 뜻이 됩니다. 110조 1항과 110조 2항을 이해하셔야 돼요. 그렇게 어렵지 않죠. 여기까지는.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보면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 요건과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요건이 쫙 있어요. 여기서 포인트가 뭐냐? 세 번째는 위법성이에요. 뭐라고요? 위법성. 자, 조문은 그냥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사기나 강박을 만약에 했다. 이게 다 나쁜 걸까요? 누군가를 속이거나 누군가를 협박을 했다 해서 그게 다 나쁜 걸까요? 예를 들어 제가 여러분을 속여요. 뭐라고 속이냐? 결석만 하지 않으면 100% 합격합니다. 라고 말을 했어요. 아까 제가 결석하시지 말라 그랬죠. 거기에 제가 덧붙여서 결석만 안 하시면 100% 합격합니다. 이거 사기일까요? 아닐까요? 제가 여러분한테 결석만 안 하면 100% 붙습니다. 사기일까요? 아닐까요? 사기죠. 사기잖아. 100% 붙어요, 안 붙어요? 100% 붙진 않죠. 그렇잖아. 그죠? 근데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사기를 쳤다 해서 그게 나빠요? 나쁜 건 아니죠. 무슨 말이냐? 사람을 속이거나 협박을 했다 해서 그게 다 나쁜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기나 강박을 이로 계약을 취소하려면 그 사기나 강박이 위법하다는 판단을 받아야 돼요. 위법한 기망, 위법한 강박. 그래서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서 핵심이 위법성 여부입니다. 예를 들어서 자세한 건 나중에 볼 거예요. 좀 전에 제가 여러분에게 결석만 하지 않으면 100% 합격합니다. 사기라 그랬어요. 그죠? 근데 여러분이 위법하지 않다 그랬어요. 그죠? 처음에는 사기가 아니라 그랬죠. 사기는 사기인데 위법이 아닌 거예요. 왜 아닌가 봅니다. 자, 갑이요. 만약에 노점상인데요. 가격표를 이렇게 써놨어요. 또는 갑이 백화점이에요. 대형 백화점. 역시 똑같은 걸로 이렇게 써놨어요. 그런데 이 물건이요. 시가가 5,000원이에요. 결국 노점상이나 백화점은 고객한테 시가를 속인 거죠. 위법할까요? 안 할까요? 나중에 나는 5,000원짜리를 10,000원짜리로 속아서 샀어. 위법할까요? 안 할까요? 자, 먼저 위에 거를 요 노점상이 써놓은 이 가격표. 이 가격표를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안 믿어요. 근데 백화점 가격표는 믿어요? 안 믿어요? 믿어요. 그럼 밑에 거는요. 믿음을 깼지요. 이게 위법이에요.
위에 거는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믿음을 깬 게 아니야. 그 위법. 아까 제가 100% 붙습니다 그랬더니 믿습니다 그랬죠? 믿으신 거예요. 그리고 붙었어. 그게 기방이 아닌 거야. 위법이 아닌 거야. 그래서 믿음을 깰 정도가 돼야 위법이 되는 거야. 이거를 신의성실의 원칙이라고 말을 합니다. 자, 위법성이라고 되어 있고요. 139페이지 양가로 2번에 세 번째 칸. 동그라미 1번. 기망행위가 위법해야 된다. 그리고 동그라미 2번에 신의칙이라고 되어 있죠. 이 신의칙이 뭐예요? 신뢰.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사안별로 따져야 된다. 용인될 수 있을 정도의 행위는 위법하지 않다. 노점상은 늘 그래. 뭐 이 정도는 사람들이 눈 감아줄 수 있어요. 용인될 수 있다는 건 눈 감아줄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 정도는 위법하지 않다. 도저히 참을 수 없을 때 그럴 때 뭐가 된다? 위법성이 있다. 그러니까 위법성 여부가 중요하게 됩니다. 강박도 마찬가지고. 근데 어쨌든 정리하면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의사표시가 일치하는데 다만 사기라 협박을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 스스로 의사를 결정하지 않고 누군가로부터 간섭을 당한 거예요. 이런 걸 하자 있는 의사표시라 하고 1항에서 원칙적으로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도록 하죠. 다만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에서 상대방이 아닌 제3자가 사기 강박을 했을 때 이때는 별도의 요건이 따로 필요하다.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하나에 취소할 수 있다. 그리고 세 번째, 사기라 강박을 이로 취소하려면 그 사기라 강박이 위법하다. 법질서 전체에 비춰봤을 때 법질서를 위반했다. 이런 판단을 받아야 되고 그 위법성의 실질적인 기준이 뭐가 된다? 신뢰. 그 신뢰를 뭐라 한다? 신의칙. 신의성실의 원칙.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기본서를 보게 되면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들이 중요해갖고 판례가 쫙 나와요. 그 판단에 대해서. 그걸 나중에 하는 거예요. 결론이 나중에 판례의 태도를 물어보는 거라 그랬으니까 그거를 숙지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사기 강박의 의사표시 140페이지를 가봅니다. 4번에 동그라미 1번 두 줄이 있고요. 동그라미 2번에 니은이 있고요. 다시 한번 조문 확인하는 거예요. 그 정도. 됐죠? 네. 자, 여기까지가 의사표시 요건이에요. 그러면 민법 총칙이 법률 행위의 유효 요건에 관한 내용이라 그랬고 그 유효 요건 중에서 크게 세 개 당사자는 능력이 있을 것, 목적의 확정성, 가능성, 적법성, 사회적 타당성을 갖출 것, 세 번째 의사표시가 일치하고 하자가 없을 것. 이게 요건이고 각각 그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때 목적이 확정되어 있지 않거나 원시적 불능이거나 강행법규를 위반했거나 반사회 질서 행위일 때, 또 비정상적일 때 비진의 표시거나 허위 표시거나 착오나 사기 강박이 있을 때 이 각각의 행위를 어떻게 민법은 처리하고 있는가, 그 기본이 되는 걸 본 거예요. 요 정도만 뼈대를 세워두셔도 충분합니다. 11, 12월 달에. 아시겠죠? 네, 됐습니다. 효력 발생은 기술적인 거니까 나중에 보면 되고요. 대리 부분은 다음 주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에 가셔서 오늘 들은 내용들이 들을 때는 이해가 돼도요. 그냥 나중에 이 상태 그대로 다음 주에 오면요. 제 얼굴도 까먹어요. 저 자식이 개론이요, 민법이요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반드시 1회 이상 복습을 꼭 해오셔야, 지금 좀 힘들게 복습해두면 나중에 여름에 가고 지칠 때 조금 쉬어가면서 공부할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시간 많다고 널널하게 하셨다가는 정말로 나중에 강박 상태가 돼요. 궁박 상태가 됩니다. 7, 8월 때. 궁박이 뭐라 그랬죠?
똥끝이 탄다 그랬죠. 그 상태가 돼요. 그러니까 지금 시간 여유가 있을 때 미리미리 복습을 꼭 해 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